주식 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외 호면처럼 쭉 퍼지는 수익률을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혜린입니다.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저희가 매일같이 전문가님들에게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장 전망에 관해서요. 근데 오늘은 전일 이성대 전문가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바로 상승이었죠. 코스피는 그냥 상승이 아니라 하루 만에 1,800을 회복했고요. 장중에는 1,830으로 웃도는 30포인트가량의 상승폭을 오래도록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종가상이 약간 빠졌지만 1,820선도 회복. 오늘 코스닥도 의미 있는 10거래일 만에 반등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장은 또 어떻게 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준비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요, 전문가의 시장 보는 눈 얘기 들어보는 내일장 업앤다운이란 코너와 수익률 대결이죠. 1인자를 찾아라, 이렇게 두 가지 코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고 또 전문가님들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내일장 위한 홈런주, 공략주까지 2부에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2부까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이대열, 김정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잠시 후로 미루고요. 먼저 1인자를 찾아라의 룰부터 알려드릴게요.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매일 두 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를 작성하고 한 달 동안의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까지 가리게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멘토를 자청하신 두 분입니다. 이대열, 김정하 전문가님 차례로 만나볼게요.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실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겟이 지금 공개됩니다. 급등주 선춤의 달인. 급소 자리가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철저한 기업 분석으로 저평가 기업을 급등 전에 포착한다. 김정하 전문가의 멘토링 잠시 후 시작됩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석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내일장 업앤다운 출발을 해볼 텐데요. 1,830 될 줄 알았는데 막판에 조금 아쉽게 끝나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기업들의 실적 우려도 컸는데 미국 기업들 또 의외로 실적이 속속 괜찮은 모습이에요. 네, 의외로 좀 시장이 우려하는 바를 조금 희석시킬 만한 실적들을 조금씩 내놓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그 기업 실적들의 원래 전망치는 다소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은 그 추세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요. 지난 분기에 그 실적이 조금 둔화되지 않았겠느냐 이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장 그 우려를 좀 희석시켜 주다 보니까 그 우려로 인해서 매물이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환매수가 조금 들어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시장 걱정했었는데 뉴욕발 훈풍으로 갭 상승해서 1,820에서 출발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종가상 시가하고 비슷하게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1,820포인트 대략 한 1.5% 정도 급등해서 갭을 보이면서 상승을 해줘서 다소 장이 시작되고 난 뒤에 시간이 좀 흐르면서 매물이 좀 나와서 아랫 방향으로 좀 자리를 조금 잡아가지 않겠는가라는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봤습니다만 오히려 그 강세 장을 꾸준히 유지해주면서요. 장 중반쯤에서는 오히려 매수세가 더 유발이 되는 중국장의 영향으로 좀 분석이 되는데 CME 나스닥 선물도요. 조금 강세장을 조금 연출해주면서 오히려 더 힘을 조금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다소 좀 약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략 한 600억 미달하는 금액을 조금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됐었는데 좀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관들 매수세도 갭 상승분 자체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면서 기관들이 조금 버텨줬습니다만 대부분 국가 기관의 물량이라서 어느 정도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대략 한 1,880선이 그 직전 고점이 있죠. 지수상에서. 네. 예, 그 정도가 지금 고점으로 인식할 만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외국인들 매수가 좀 약하다 하셨지만 현물 쪽은 그런데요. 선물 쪽은 오늘 의미가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일은 또 어떤 포지션일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선물의 환매수, 기존에 팔았던 그 포지션에 대한 되감기, 오늘 장중에 3,000계약까지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그 수급을 본다고 하면은 대량 매수가 들어온 거는 기관 쪽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이제 이대열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 기관 매수 중에서 실질적으로 뭐 연기금은 오늘 팔았고요. 증권도 좀 팔고 투신하고 보험 정도만 1,000억 원 들어왔지 나머지 기관은 국가지자체에서 네. 2,700억 원 들어온 것이다. 국가지자체는 보통 이제 차익 매매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에 의한 오늘 그 기관 매수세였다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도가 뭐 5만 계약을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선물 시장에 대한 그 하락 배팅은 좀 확률이 좀 낮은 상황이었고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그 환매수가 들어간다면 추가적으로 환매수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1900선 위로 볼 수가 있고 환매수가 없다고 하면 한 1850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그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책 쓰신 거 뭐 별로 없으세요? 예? 저서, 주식 관련 서적. 예, 없습니다. 예, 책 쓰면요, 대선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안철수 관련 테마가 오른 이유도 바로 그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하는 흐름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옥 같은 시세를 보여주다가 정말 네. 시간을 오랫동안 끌었었죠. 원래 그 테마주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 밀리면은 더 사버릴 수 있으니까 밀려주면 더 이제 그 기분이 더 좋게 되는데 오히려 가만히 이제 멈춘 채로 옆으로 횡보를 해버리면 시간을 끌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지치게 만드는 패턴인데 오랜만에 이제 관련 이제 발언이 장중에 나오면서 첫 번째로 이제 바로 직접 인맥 관련주들 한번 급등을 하고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그 생각 중이라는 저서에 나와 있는 뭐 복지 관련주들이 따라서 뭐 솔고바이오를 비롯한 뭐 오텍이라든가 그 따라가지고 이제 오르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그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물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코스닥 시장이 좀 테마성으로 살아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오늘장 두 분의 분석 들어봤고요. 자, 내일장에 대한 전망을 이어서 한번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대열 전문가님, 내일장은 예. 추가적으로 더 상승입니까? 안타깝지만 저는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까지 좋았는데 내일 왜 빠진다고 얘기하시는지 잠시 후에 이유는 듣겠습니다. 자, 김정아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상승으로 잡았습니다. 상승은 뭡니까? 잠깐 이제 사례가 걸려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이유는 잠시 후에 들어보고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실 것도 같습니다. 이대호 전문가님, 왜 내일 빠질 것이다? 오늘 그냥 네. 기술적 상승, 반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뭐 기술적인 반등 플러스 뭐 수급적인 요인 뭐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심리적인 요인이 금일장 상승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내일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 대폭 하락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 금일 그 수급의 주체였던 그 외국인과 기관들 실질적으로 우리 그 펀딩 자금을 운영하는 투신권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생각 외로 약했다라는 것 그리고요. 시장 전반적인 그 의미를 좀 두고 본다 그러면 종합 주가 지수의 이 박스권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이때에 이 운동 강도라 그러죠. 지표상으로는 운동 강도라 그러고 우리가 흔히 말한다 그러면 이 상승하고자 하는 힘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럼 거래량도 최근 3거래일 동안은 종합 주가 지수 거래소 시장에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매수 우위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소폭 매도 우위로 잡히면서 거래량 흐름도요 순매수보다는 오히려 순매도 쪽이 조금 더 우위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상승 강도가 세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 하락폭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정도로 그냥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현재 뭐 눈치 보기 장세이기 때문에 내일은요, 대략 지금 지수 밴드를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좀 해보자 그러면 대략 1817포인트에서 대략 1833포인트 밴드권에서 좀 움직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일 미국장이 좋다 그러면 소폭 갭 상승, 금일 상승한 분을 조금 감안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상승해서 시작해서 조금 밀리면서 끝나는 소폭 하락한 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내일장은 빠질 것이다. 하지만 급락은 아니고 소폭의 약세 정도만 예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김정아 전문가님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오늘처럼 환매수를 조금 쭉쭉쭉 해준다면 1900도 가능하다라고 하신 바 있고 내일도 오를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이유는요? 예, 일단은 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이맘때쯤 되면 좀 올라가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위쪽으로 제가 화살표를 드렸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 번 더 선물을 던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좀 악재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이미 누적 매도가 굉장히 좀 많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직전에 4월달, 5월달 급락할 때 보면 누적이 막 6만 계약씩 해가지고 급락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리스와 이제 스페인 채권 가지고 재정 상태 가지고 악재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버냉키 의장이 이제 발언도 좀 미지근하지만 좀 끝난 상태이고 이렇다 할 이벤트가 없어요. 사실 장을 끌어올릴 이벤트도 없고 내릴 이벤트도 없고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좀 그 아래로 강하게 매도를 또 해버리는 그런 흐름들은 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고 뭐 다음 주까지 외국인들 선물 환매수가 추가적으로 받쳐준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0포인트 위로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2달 동안 바닥을 지지를 했던 라인이 바로 1800 라인이었습니다. 떨어지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누가 됐든지 개인이 샀든지 뭐 기관이 샀든지 사가지고 이제 지지를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형 악재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또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가게 될 건데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동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1850선에서는 좀 저항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매수 없어도 그래도 1850은 갈 거고 환매수까지 들어오면은 1900까지 갈 거다. 최근에 화학주가 많이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 유가도 이제 반영하는 움직임일 텐데 전차군단도 또 오늘 같은 날은 선물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또 쑥쑥 올라오니까 전차군단이냐 아니면 좀 치고 올라오는 화학주냐 이 수익률에 대한 전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 일단은 뭐 전차 군단 같은 경우에는 좀 선물에 의한 좀 상승이 나올 법은 하지만 그렇게 상승폭이 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IT에서 삼성전자 하나만 오르게 됐었는데 이제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투자 자문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쥐고 있는 측면들이 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수를 들락날락하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자문사들이 그렇게 그 이미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 거를 그 물량 맞이를 해주러 들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이제 프로그램 이상 이하에서는 프로그램보다 뭐 강한 뭐 사람 손으로 붙는 매수세는 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차군단에.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2분기 실적도 양호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실적은 앞으로도 좀 계속 좋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없죠. 뭐 자동차 관련주들은 신차가 처음 나오면 만약에 이제 YF 소나타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랜저 나오고 제네시스 나오고 이런 그 신차들이 앞으로도 더 나오고 더 잘 팔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미래 기대감으로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자동차 관련주 이제 대세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도 신차들이 이제 다 나왔고 그 다음번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 실적이 좋게는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 좀 반영이 많이 돼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증시 대폭락 올 때부터도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옆으로 박스권으로 횡보시키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측면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승을 추가적으로 저는 할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에 의한 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최근에 이제 유가 반등으로 화학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삼성전자죠. 근데 그 다우 미국 그 뉴욕 증시에서는 엑스모빌이 이제 시가총액 1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엑스모빌이 V자 반등으로 유가 상승에 따라 굉장히 급상승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지금 화학주가 기분 좋게 간다. 수요가 없이 유가 반등에 의한 그 가격 반등으로 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실 근거가 좀 간다고 하기엔 미약하긴 합니다. 하지만 엑스모빌의 주가를 보면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화학주 위주의 매매가 조금은 쉬울 것이다. 전차군단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종 섹터별 전략까지 들어봤고 이제 두 분의 오늘 관심 종목과 포트 얘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